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이 맨델의 유전 법칙은 실제로 이 교과 과정엔 없긴 하지만 이 아이가 바로 사람의 유전에 직접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유전이 어쩌고 저쩌고는 100% 다 맨델의 유전 법칙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적용시키고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이거 되면 사람의 유전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건데, 먼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보시게 되면 법칙이라기보다 맨델의 유전 쪽에 관련된 내용이 총 몇 개가 있냐면 독립, 분리, 그 다음에 중간 유전, 그 다음에 연관. 그래서 총 5개가 있거든. 먼저 교통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 첫 번째 우열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우열의 원리.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조건은 일단 먼저 이제 용어들을 막 설명하다 보면, 자, 먼저 써줄게. 첫 번째가 우열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 분리의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립의 법칙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중간에서 여기 살짝 껴들어 있는데, 요게 또 누가 있냐면 중간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얘와 연관되는 게 연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관은 또다시 누구로 나뉘냐면 상인 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반 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용어들은 안 나와. 용어는 안 나오는데 여기 있는 개념들이 나와요. 자, 그대로 할게. 이것을 분꽃이나 완두콩 가지고 하면 맨델인 거고, 이걸 똑같이 사람의 귀, 사람 가지고 하면 사람의 유전인 거야. 개념은 똑같은데 누굴 가지고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완두콩이나 분꽃을 갖고 할게요. 그거를 똑같은 걸 배운 다음에 그걸 사람의 귀, 사람의 눈, 사람의 유전병으로 전환만 시키면 그대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총 우린 몇 가지가 있다? 4, 4, 5. 그래서 얘는 5-1, 얘를 5-2. 요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에 좀 더 추가할 게, 어차피 우린 유전병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인 상태에서 유전병. 이 유전병은 말 그대로 병이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야? 나름 정상적인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상한데? 그럼 유전병인 거야. 그럼 이상한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인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무엇이 이상해서 얘가 됐는지, 무엇이 이상해서 유전병이 됐는지, 이렇게 패턴을 정상인 거를 비교해서 유전병을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잡혀져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유전할 때 첫 번째로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항상 애들 질의응답을 받아주다 보면 나오는 건데, 용어 정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 부탁인데 내가 최대한 이해는 시켜줄 건데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놓고 이거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얘가 약간 흐트러지면 얘가 무너져.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열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왠지 우성은 좋은 거 같고 열성은 나쁜 거 이런 느낌인데, 우성, 열성은 뭐냐면 자손에게 드러났어. 발현이 되면은 드러나면 우성이라고 하고, 자손에게 주었거든. 주었는데 자손에게 발현되진 않았어요. 발현이 되지 않았으면 우린 얘를 열성이라고 하는 거지. 단적으로 예를 들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형이야.
근데 아빠에게 A형이라는 유전율을 받고 엄마한테 O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A형이야. 그러면 이거 보고 A도 받고 O도 받았어. 그런데 O가 발현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A가 우성인 거고 받긴 받지만 드러나진 않았어. 없다가 그냥 숨어 있는 거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O형은 열성이라는 어휘를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우성이 좋은 거 열성이 나쁜 게 아니라 드러났으면 우성, 드러나지 않으면 열성인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잡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책에서는 뭐 호모, 헤테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들은 거의 안 나오고 요 단어는 좀 자주 나와. 어떻게? 동형, 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얘를 이형, 근데 무슨 말뜻인지 알면 이해가 쉬운데 이런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를 받았어. B를 받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뭘 받았냐면 O를 받았어. B를 받았어. 아빠한테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 엄마한테 받은 걸 같은 걸 받은 거야. 그래서 동형, 형태가 동일한 것끼리 접합했어. 그러면 얘를 우린 순종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빠 엄마로부터 다른 걸 받았어. 그래서 이질적인 형태의 접합이다라고 해서 얘를 이형 접합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의 뜻인지도 이해되지?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순종, 뭐 잡종, 순종 같은 것끼리 된 거, 잡종 다른 것끼리 된 거. 이해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상동.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 상동염색체라는 말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상동염색체는 아빠한테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한 쌍을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해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EN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가닥 그리는 거 있지? 요 두 가닥으로 그리는 걸 순위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나온 김에 조금 더 가자. 만약에 감수분열 후 세포. 오, 말이 길어. 좀 줄일래? 감수분열한 후의 세포를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식 세포라고 하고 절반만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그냥 N이 되죠. N. 아빠, 엄마부터 받은 한 쌍을 EN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만. 그래서 우린 그림으로 그릴 때 한 가닥만 그리게 된다는 거. 요거 나올 때 같이 비교해 달라고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대립 유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얘 대립 유전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조건이야.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일단 상동염색체여야 해요.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 이게 1번, 그다음 두 번째 갈게. 같은 위치. 세 번째, 그러한 유전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네 번째, 한 형질을 결정하거든. 한 형질을 결정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먼저 상동염색체를 그렸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같은 위치 여기에다가 뭐 A 아니면 여기 O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는 얘는 상동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동염색 같은 위치 기호로 표현한 것을 우린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는 거. 나온 김에 계속하자. 여기서 감수분열 후 세포에서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없다? 대립 유전자는 없습니다.
대립 유전자라면 상동 염색체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죠? 까지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아주 많이 널리 쓰이죠.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라는 친구들도 많아. 뭐가 있냐면 바로 표현형,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 표현형은 부모로부터 하나하나를 받아서 한 쌍이 되긴 됐는데 발현됐어. 발현된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쪽에서 볼게. A를 받았고 O를 받았지. 근데 A형이 나왔어. 그러면 우린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네.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서 A를 받았고 엄마한테는 O를 받았잖아. 받긴 했는데 발현된 건 A만 발현됐어. 자,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유전자형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모두, 발현된 거 말고 모두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쓴 거. 받긴 받았잖아. 다 기호로, 알파벳으로 쓴 걸 우린 유전자형. 자, 볼게요. 혈액형을 한번 보십시다. 혈액형. 혈액형은 알겠지만 A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B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O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AB형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A형은 AA를 아빠한테 A, 엄마한테 A를 받은 A형이 있을 수 있지만 AO형인 A형이 있을 수 있지. B형은 BB인 B형이 있을 수 있지만 BO인 B형도 있을 수 있고 O를 받아야지만, 왜? O형은 열성이거든.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있어야지만 발현돼요. 발현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A, B는 A를 받고 B를 다 받은 거지. 그럼 A, B형. 이렇게 드러난 것만 표현하면 표현형. 이렇게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묻자. 그대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라면 표현형으로 문제 낼래요? 유전자형으로 문제 낼래요? 그대는? 왜? 이유가 얘는 다 알려주지. 표현형은 다 알려주지 않고 드러난 것만 하죠. 그럼 문제 풀 때 A형이야? 그럼 A형이군! 이라고 푸는 게 아니라 얘가 AA인 A형인지 AO형인 A형인지를 A형이라는 말 했으니까 이런 A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해 줘야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표현형으로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한번 끊고